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지난달 방영된 4부작 로맨틱 코미디죠. 팬레터를 보내주세요입니다. 여기 자신의 이름보다 탑스타란 수식어가 더 익숙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한강의 CF로 보는 현대인의 하루 뭐 이런 말도 못 들어가니? 평생 상승장일 줄 알았던 그녀의 앞날에 하락장을 알리는 경고등이 켜지고 한강이가 펠레터를 버렸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너도 나도 손절각을 보던 그때 국민 밉상이란 여론을 바꿔놓을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언니에게 여러 번 팬레터를 보냈고 그때마다 언니로부터 답장을 받아왔습니다. 직접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으로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치곤 반응이 영 이상한데요. 내 뚜껑은 닫혀있는 걸로 보이니? 그에 찾아가서 뭘 어쩌시려고요? 게다가 한강이? 방종서? 아이 아빠도 아는 사람 같죠? 혹시 얘가 이 딸이야? 과연 이 팬레터 소동에 얽힌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역부터 31살이 된 지금까지 대세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는 배우 한강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그녀의 팬이란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여기 그 절반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이 암병동에서 한강이 찐팬으로 유명한 방윤아인데요. 강희 언니다. 또 그런다. 언니 아니고 이모. 한강이랑 아빠 동갑이야. 아무도 아빠랑 언니 동갑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시간 다 됐다. 빨리 가자. 싫어. 안 되겠다. 오늘 우리 딸 주사 잘 맞고 오면은 아빠가 소원 하나 들어준다. 진짜지? 진짜 나 들어주는 거다. 아빠, 나 주사 맞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없이 작은 몸으로 치료를 견디는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 정석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힘든 시간이 끝난 후 아빠, 나 소원 생각해봤는데. 소원? 뭐야? 나 주사 잘 먹고 오면 소원 들어주기로 했잖아. 알았어. 내 소원은 말이야. 소원을 말해봐. 그럼 아빠 말씀 잘 듣고 얼른 건강 회복하길 바래. 너를 응원하는 강희 언니다. 바로 한강이의 답장을 받는 것. 와, 너무 좋다. 사실 윤아가 강희를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랑 한강이 언니랑 닮았대요. 사람들이 저보고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쁘냐고 할 때마다 대답을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전 역시 엄마를 닮았나 봐요. 한편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강희. 저 오늘 언니 보고 싶어서 회사 땡땡이 치러 왔어요. 저 다음 주에 시험인데 시험 잘 보라고 응원의 말 적어주세요. 팬들에게조차 어딘가 모르게 까칠한 그녀. 너 그러다 회사 잘린다. 시험 떨어지고 싶냐? 누나! 대표님이 이거 팬레터랑 선물 가져가시라는데요? 안에 보면 한창 더 있어요. 됐어. 선물은 돌려보내라고 하고 편지는 회사에서 보관하라고 해. 팬레터는 아예 읽어볼 마음도 없는 것 같죠? 그리고 부주의한 실수 하나가 연예계 인생 최대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한강이가 펠레터를 버렸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떠도는 가십까지 사실인 것처럼 전파를 타는데요. 평소 그녀가 고가의 선물만 따로 챙겼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팬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 다른 건 모르겠고 딱 하나 압니다. 우리 강희 언니는 팬레터를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언니가 팬들을 무시하다는 기사와 실제 모습은 전혀 달라요. 이게 바로 제가 강희 언니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빛병원으로 오셔서 저 박윤아를 찾으시면 됩니다. 최근 팬레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에 휩싸인 배우 한강희 씨가 평소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팬에게 꾸준히 답장을 보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배우 한강희 씨에게 팬레터를 보냈다고 밝힌 읽지도 않는 팬레터에 답장받았다는 소녀를 만나야겠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 뜻밖의 얼굴을 마주하는데요. 한강이? 방종서? 네가 왜 여기서 너... 혹시 얘가 네 딸이야?
사실 그는 강희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첫사랑이었습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에 애아빠가 된 첫사랑을 만나다니. 네가 나 대신 답장을 썼다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너랑 나랑 머리 굴려봤자 이거 이상 감동스럽게 못 써. 가짜 팬레터 답장으로 딸의 팬심을 지키려던 마음이 큰일로 번질 줄 몰랐던 거죠. 강희야, 우리 딸이 많이 아파. 밤새 울렁거리는 속 달래려고 또 나오는 영상을 보고 또 보고. 우리 유나한텐 그런 가짜 답장도 정말 큰 힘이 됐어. 나보고 지금 그거 해달란 거잖아. 착한 거짓말. 그렇게 두 사람의 탈떡 방지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안녕? 언니! 정석은 딸의 소원을 들어줬고 유나는 우상을 만났으며 강희는 국민 천사가 되었으니 모두가 윈윈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사람만 아는 추억의 장소에서 오래전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냅니다. 너한테 줄 거 있어? 뭐? 좋은 상자. 사실 강희가 팬레터를 읽지 않는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팬이 보냈다던 선물 박스에는 시기와 질투, 저주가 담겨 있었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게 된 거죠. 하지만 그날 사물함엔 정석의 마음을 담은 상자도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넌 그날 초콜릿이 가득 든 좋은 상자를 놔두고 하필 나쁜 상자를 먼저 열어봤던 것뿐이야. 멘트 죽이고. 거기 누구야? 뛰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향하던 오래된 감정을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유나의 해명 영상 덕분에 논란에서 벗어나게 된 강희는 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해줘서 고맙다, 강희야. 나 오늘 뽀미 언니 한강이야. 친구들! 지금까지 한강희 배우의 단독 팬미팅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아이들의 진이가 되어 풀코스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데요. 그동안 너 혼자 유나 키운 거야? 네가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유나 소원 들어주고 싶어 했는지 이제 알겠다. 그래도 그 소원 덕에 연예인 집까지 와보고 역시 친구가 좋다. 짠. 하지만 꿈같은 하루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백혈병 소녀미담 본인 자작극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강윤아 양 아버님 되시죠? 한강희 씨한테 돈 얼마 받으셨어요? 저 이보세요. 돈이라뇨. 지금 말이면 단줄합니까? 아니 그 애들도 있는데 말이 심하네. 언니, 저한테 보낸 편지 그거 언니가 쓴 거 맞아요? 왜 대답을 못해요? 언니가 쓴 거 아니에요? 늦었지만 유나에게 진실을 말하는 강희. 유나야, 그 편지 언니가 쓴 거 아니야. 강희 씨 지금 본인 미담 조작 인정하신 건가요? 정하이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야 자신의 답장에 의미를 둔 아이의 외로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진짜 옛날 사진인데. 여기 있는 사진들 그냥 사진 아니야. 부적이야. 우리 유나 안 아프게 해주는 부적. 다음날 이번 일은 제가 시작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일이고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아픈 딸을 위해 답장을 해온 정석이 직접 팬레터 소동의 전말을 밝히고, 자 해명은 됐고 이제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죠? 아빠가 미안해.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아빠 내 편이잖아. 그리고 작년에 우리 어머니 장례식 끝나고 내가 다짐을 하나 했거든. 우리 유나한테 정말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근데 그 다짐을 요즘 자꾸 까먹어. 까먹어? 왜? 놀고 싶어서. 잠깐이지만 놀고 싶었나 봐. 너랑 같이. 내가 아빠인 것도 잊어버릴 만큼. 강야, 미안한데 우리 이제 그만 보자. 감정이 더 커지기 전에 유나와 강희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그날 밤
내가 그때 좋은 상자를 먼저 열어봤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없었겠지. 한강이, 내가 말했지? 누가 뭐라 하든 너 스스로가 널 믿으면 된다고. 그럼 한 명이 욕을 했든 100명, 1000명이 욕을 했든 끄떡없다고. 변함없는 사랑도 그리고 사람도 있다는 걸 이젠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층 성숙해진 강희. 유나도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빠, 나 애들한테 인사하고 올게. 그리고 미국으로 떠난 강희는 큰 성과를 거두며 진정한 글로벌 탑스타로 거듭납니다. 숙소 가시면 한국에서 팬들이 보낸 선물 와 있을 거예요. 언제나 강희 씨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몸 건강히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팬레터를 보지 못하는 강희를 위해 정석이 팬들의 마음을 녹음한 건데요. 강희야,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는 상처 때문에 널 좋아해주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외면하진 마. 늘 한강희가 궁금한 한 팬으로부터. 진심에는 진심으로 화답해야겠죠. 오랜 시간 제게 보내준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과 응원 강희 언니다.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팬레터를 보내주세요. 늦더라도 꼭 답장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든 기회를 꼭 쥐고 놓지 않기로 합니다. 99이 칭찬을 해줘도 욕을 한 한 사람 말에 밤잠 설친다는 네 기사 보고 너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어. 넌 그 누구보다 귀하고 사랑만 받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라고. 아주 특별한 팬레터가 이어준 소중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 팬레터를 보내주세요였습니다. 팬레터를 보내주세요는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한 여배우와 가짜 팬레터 답장으로 딸의 팬심을 지켜야만 하는 남자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에서 우수 작품상을 받은 만큼 완성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청하셨을 것 같아요. 톱스타와 또 비연예인의 로맨스라고 하는 전형적인 설정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요소를 부과하면서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냈다고 보는데요. 이 남자 주인공이 미혼부 그리고 그 딸이 투병 중이기 때문에 로맨스가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난관을 예상하게 만드는데 장애물이라고 생각될 뻔한 딸 유나가 오히려 그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동병원이 주요 배경으로 그려지는데 파스텔 톤으로 그려지면서 약간 따뜻하고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려는 그런 노력도 엿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뜻함, 힐링, 그리고 어떤 부드러운 톤 이런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아픈 아이를 둔 가족들의 고뇌나 고통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잘 묘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이어주기 위한 그런 편의적인 장치로 이용되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중간중간 있었거든요. 실제로 아픈 아이가 있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통이 큰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이 이제 드라마의 제목처럼 편지의 활용이에요. 이 편지라는 것은 이중적인 장치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남녀 주인공이 어떤 미완의 첫사랑 서사를 그 완성하는 어떤 결정적인 매개체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이 작품에도 나오는 동화책 인형의 편지에서 모티브를 얻은 부성의 서사의 핵심 장치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편지를 그렇게 이중의 의미로 활용을 하면서 로맨스와 가족 드라마적인 성격을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점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동화적인 색채를 위해서 분명히 현실에 존재하는 이런 화나들과 가족들의 고통 또 실제로 이런 가십들의 상처받는 어떤 연예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너무 가벼운 톤으로 그린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엔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한 감상을 받았던 장면들을 한번 꼽아볼까요? 이 2회와 2회의 이제 엔딩, 에필로그로 나오는 장면을 재밌게 봤는데요. 둘이 어떤 속마음 이야기를 살짝 나누다가 갑자기 캔맥주가 넘치는 바람에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뭐 코미디적인 장면이다 하고 끝났을 텐데 이회 에필로그에서 그 앞에 사실은 어떻게 된 건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실 강희는 정석을 다시 제외하기 전부터 정석이 변호사였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 관심이 있다는 그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고 냉장고에 가서 캔맥주를 꺼내다가 거기서 변호사가 왜 나와? 캔맥주로 자기 머리를 이렇게 치는 바람에 그 맥주가 흔들려서 캔맥주가 넘쳤다. 이런 어떤 재미있는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어요. 단순히 어떤 웃기는 상황 이것으로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강희가 정석을 오랫동안 생각했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그로 인해서 발전할 여지가 있다. 이런 과정을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잘 보여줬던 것 같아서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라는 기대감을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강희의 팬레터를 녹음해서 들려주는 정석의 모습이었는데요. 잠을 쪼개가면서 이제 팬들의 팬레터를 녹음을 해서 강희에게 보내주잖아요. 한강이라는 판타지로 이게 무슨 말이야? 정석이 강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장 적극적으로 느껴졌고요. 또 강희 역시 매니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정석이 읽어준 그 팬레터의 내용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굴이 뭐게? 굴이요? 굴 드시고 싶으세요? 사다 드려요? 내 얼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가장 잘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네, 로맨틱 코미디의 설렘과 매력을 강조한 장면들을 꼽아주셨습니다. 저 반면 아쉬움이 들었던 장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기자인 손혁수와 구혜리가 같이 합작을 해서 강희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장면인데 강희가 그 남자의 조종에서 저 막 협박하고 얼마나 괴롭혔었다고. 근데 사실 학교폭력 같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해리 같은 경우 이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공황장애 약을 먹는 장면을 굉장히 좀 희화화해서 묘사를 했는데 코미디를 위해서 너무 가볍게 현실적인 장치들을 편의적으로 빌려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장면들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 4회에 정석이 갑자기 전화를 받아요. 유나의 이제 친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친엄마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크게 다뤄지지 않다가 정석과 강희의 순조로운 사랑을 위해서 퇴장하는 구도로 만들어버리고 유나의 병도 갑자기 나아요. 이게 너무 결말을 향해서 서사를 무리하게 진행시킨다라는 인상을 갖게 되고 좀 거리감을 두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팬레터를 보내주세요는 톱스타 한강희 역의 최수용 씨가 또 딸바보 아빠 방정석 역의 윤박 씨가 출연해서 로맨틱 시너지를 더했습니다. 두 주연 캐릭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수영 씨가 10대의 소녀시대로 데뷔해서 배우 활동을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영 씨를 보아온 이들에게는 강희라는 캐릭터가 낯설지 않고 수영 씨와 많이 겹쳐 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당당한 그런 여배우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갑자기 나타난 첫사랑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또 설레어하는 그 간극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또 윤박 씨의 경우에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캐릭터잖아요. 오랫동안 강희를 지켜봐오고 강희가 어떤 부분에 상처가 있는지를 잘 헤아리고 있는 인물인데 코믹한 요소들도 윤박 씨가 잘 살렸던 것 같아요. 악플에 대해서 이제 강희한테 너 스스로가 널 믿으면 돼. 그럼 한 명이 욕을 했든 100명, 1000명이 욕을 했든 끄떡 없을 거야. 대범하게 얘기하지만 정작 본인에게 온 악플에 대해서는 강희 누나한테서 꺼져? 내가 딴 건 그렇다 칠 수가 있어. 근데 너한테는 누나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꺼져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는 거냐고. 굉장히 펄쩍 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냥 마냥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이 캐릭터의 좀 귀여운 구석을 윤박 씨가 잘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 강희라는 캐릭터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또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들이 잘 녹아들면서 입체적으로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석이라는 인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년이었다 라고 하면서 외모, 성격, 또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출중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런 백마탄 왕자에게 어떤 결핍을 만들어줄까?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딸의 투병까지 일종의 이제 불행 패키지를 안겨주는 건데 그렇다고 할 때의 이 정석이란 캐릭터가 정말 그러한 순간들을 어떻게 느끼고 또 왜 자기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짤막하게나마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팬레터를 보내주세요에는 두 주연 배우 외에도 극을 끌고 가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강희와 정석의 사랑을 응원하는 유나를 비롯해서 소속사 식구들 또 병원 사람들의 열연도 시선을 모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누구였을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단연 방유나를 연기한 신현우 아역 배우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강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 편지를 쓰면 답장을 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어떤 아이다운 모습을 만들면서 굉장히 사랑스럽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동병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다른 아동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동료인 혜리를 괴롭히는 영상, 이런 것들이 유포되었을 때 바닥에 떨어진 거 죽는 거 아니야? 친구끼리 90도로 인사를 왜 해? 맞아요. 소리랑 저도 그렇게 인사 안 해요. 어른들보다 덜 때묻었고 더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라서 내용에 잘 맞고 흥미로운 인물들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석의 친구이자 세빛 어린이병원 내 편의점 사장인 정윤도라는 인물을 꼽고 싶은데, 사실 이 편의점 사장이라는 직업에 걸맞게 굉장히 극에서 편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석의 친구이기 때문에 정석이 이제 고민을 털어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설명하는 설명적인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유나가 빠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정석과 강희가 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럴 때 이제 보호자 역할도 해주고, 또 강희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런 여론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이 작품이 사고적이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아야 하는데 이러한 유틸리티형 인물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편의점 사장이라는 신분으로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윤도의 활약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작품이 보여준 MBC 단막극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팬레터를 보내주세요의 경쟁력은 로맨틱 코미디를 표방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주제를 잘 녹여냈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선한 거짓말과 진실 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조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조회수를 올리려고 여러 가지 기만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고, 세 번째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 부안해동하는 대중심리까지 다루면서 이게 분명 로맨틱 코미디로서 재밌게 웃을 수 있는 낭만적인 그런 드라마이지만 시대적인 문제의식을 우리가 담아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잘 조화시킨 점도 저는 뛰어난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로맨틱 코미디에 필요한 캐릭터들은 다 있어요. 상처를 간직한 여주인공,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남자 주인공,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프지만 어른스럽게 둘의 사랑에 도움이 되는 아이, 여주인공을 괴롭히는 빌런인 기자, 이런 식으로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것들을 엮어서 시청자들의 감정을 공략하는 데에는 좀 아쉽지 않았나 싶어요. 매회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강희가 힘들어지고 반전이 등장하면서 여론이 뒤집어지고 또 사건이 터지고, 이런 동일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시청자들은 이 둘의 감정선을 따라가기보다는 또 사건이 터졌는데 또 이게 이렇게 해결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지루한 사건 해결을 보는 느낌이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팬레터를 보내주세요가 남긴 좀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극본 공모전 당선작인 만큼 기존의 대본들이 갖지 못한 새로운 시선을 공모전을 통해서 만나고 싶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팬레터를 보내주세요는 서로를 위로하는 힐링,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극복해가는 과정, 이런 거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새로운 시선이라는 면에서는 약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모전 응모나 그런 어떤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시도를 한 작품을 약간 주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낸 건 팬레터를 보내주세요가 가진 경쟁력이지만 반복되는 사건 구성과 극중 캐릭터 설명의 부재는 한계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 MBC 드라마를 통해 완성도 높은 극본 공모전 당선작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